저번 시간에는 메소드 선언에 대해서 한번 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메소드 선언하는 방법을 살펴본다면 접근 제한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스태틱, 리턴 타입, 메소드 이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부분이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나오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매개 변수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나오죠. 이 대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생략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어, 여러분들이 메소드 선언을 보면 메인 메소드를 생각하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연습하면서 메인 메소드를 제일 많이 만들었는데 메인 메소드는 퍼블릭이 접근 제한자고 스태틱, 리턴 타입은 보이드, 그다음에 메소드 이름은 메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는 스트링, 배열의 아그스라고 돼 있었죠. 그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들을 계속 작성했었어요. 즉 문장 하나를 우리는 실행문이라고 하는데 그 실행문이 여러 줄이 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메소드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럼 메소드는 어떤 식으로 선언을 해주느냐? 그림을 보면서 그림과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매개 변수는 메소드에 전달하는 값이에요. 그다음에 반환값은 메소드가 외부로 반환해 주는 건데 이 그림보다는 사실 뒤에 있는 그림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어떤 값이 들어가면 어떤 값이 나온다. 이런 그림 종종 보였을 텐데 이렇게 들어가는 값은 화살표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죠? 들어가는 값을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하고 나오는 것은 리턴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들어갈 때 매개 변수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정수 하나가 들어가서 정수가 나온다면 메소드 선언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퍼블릭은 접근 제한자고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는 퍼블릭이라고 쓴다. 퍼블릭은 꼭 나온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이 접근 제한자가 퍼블릭 말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퍼블릭 다음에 int 요 앞에 있는 int는 이렇게 나오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나온다. 그때 이렇게 int라고 적어주시는 거고 이 메소드 이름 메소드 한글로 메소드 오라고 적었는데 보통 메소드 이름을 영어로 지우니까 메소드 오라고 적었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 안에는 들어오는 값이에요. 메소드 안에 들어오는 매개 변수. 정수 타입으로 변수명은 x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x가 들어와서 점점점 부분은 어떻게 돼요? 어떤 코드가 실행이 되고 실행된 다음에 정수값을 어, 나가 정수값을 반환해 줘야 돼요. 이 반환할 때 사용하는 문법은 return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오는 것도 없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오는 것도 없고 메소드 이름만 적혀 있죠. 이 경우에는 퍼블릭 나오는 게 없을 때는 보이드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이드. 그다음에 메소드 이름 적어주시고 매개 변수도 없으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아무것도 안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 어,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매개 변수도 없고 반환값도 없는 형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매개 변수는 있는데 반환값이 없는 경우에요. 자, 정수 하나가 들어왔죠? 근데 반환하는 건 없어요. 그때는 public void 반환하는 게 없을 땐 void라고 적어주시는 거고요. 메소드 이름 적어주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정수 int x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떤 코드를 쭉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쉽죠? 자, 이번엔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에요. 매개 변수는 없고 반환값이 있을 경우인데 이때는 public int라고 적어줍니다. 나오는 거예요. 정수 하나가 나오죠. int 그다음에 메소드 3라고 해주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주고 들어오는 값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코드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코드 맨 마지막 줄에는 이 코드 뒷부분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return이라는 문장이 나와요. return하고 정수를 리턴해주는 어떤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정수가 두 개 들어오는 거예요. 정수가 두 개 들어오고 나오는 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주느냐? 퍼블릭 나오는 건 없으니까 void 메소드명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매개 변수를 두 개 적어주시면 됩니다. int x, int y 그 다음에 어떤 코드를 실행문을 쭉 여러분들이 또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메소드는 매개 변수를 받아들여서 어떤 코드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값을 반환할 수도 있고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엔 방금 전에 보았던 걸 토대로 한번 클래스를 한번 작성해 볼 거예요. 클래스 이름은 massBin이라고 불리는 클래스입니다. 자바에는 이미 mass라는 클래스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제가 그냥 뒤에다가 massBin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massBin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그러면 massBin이라는 클래스 만들어라 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클래스는 어떻게 만들어요? 자, 소스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뉴 누르신 다음에 자바 클래스 선택해 주시고 여기다가 massBin이라고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massBin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작성이 되죠. 그 다음에 보세요. 메소드 이름은 print 클래스 네임이래요. 프린트 클래스 네임이고 매개 변수는 없고 리턴 타입은 없대요. 설명은 클래스 이름을 화면에 출력한다 라고 돼 있어요. 프린트 클래스 네임이죠. 자, 매개 변수도 없고 리턴 타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public 리턴 타입 없으니까 void 프린트 클래스 네임 해주시면 되고 매개 변수도 없죠? 그럼 가로 열고 하나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클래스 이름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system.out.println으로 여기다가 massbin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메소드 하나 선언한 거예요. 매개 변수는 없고 리턴 타입은 없다. 자, 이번에는 print number라는 메소드인데 매개 변수가 뭐예요? int x, x라는 값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리턴 타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받아들인 정수를 화면에 출력해 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public 리턴 타입 없다고 했었죠? void print number 정수 하나를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int 했고, 자, 요 int 뒤에 나오는 변수는 여러분들께서 아무렇게나 적어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number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 적어주냐면 이 number 값을 출력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number를 출력해주겠습니다. 매개 변수의 타입이 중요하지 이 변수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개 변수의 타입이나 매개 변수의 개수가 중요해요. 변수명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사실 변수명이 중요한 거는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지 문법상으로는 중요하진 않다. 자, 이번엔 세 번째는 get1이라는 메소드인데 매개 변수는 없어요. 근데 리턴 타입은 뭐가 있습니까? int 하나를 리턴해 준다고 되어 있고요. 숫자 1을 리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get1이라는 메소드는 매개 변수가 없다. 근데 정수를 리턴한대요. 그럼 public int 정수를 리턴하니까 int get1 매개 변수는 없다고 했었죠? 어떤 값을 리턴해요? 1을 리턴한다. 그러면 return 1이라고 해주면 이 메소드를 호출한 쪽에다가 1을 리턴하겠다. 바깥에다가 1을 리턴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플러스라는 메소드인데 매개 변수가 두 가지가 와요. int.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xy라고 쓰라고 했지만 사실 다른 변수명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안 생기 똑같은 겁니다. 변수명은 상관없다. int가 두 가지가 들어오고 리턴 타입은 또 int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로 정수 두 개를 받아들인 후 그 합을 리턴한대요. 자, 어떻게 주냐면 public int 플러스 int x int y 이렇게 해주는 거죠. 정수를 하나 리턴해주고 정수 두 개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매개 변수로. 자, 리턴해주는데 뭘 리턴하려고 했어요? 받아들인 x와 y를 더한 값을 리턴해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텔리제이는 굉장히 친절해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게 됐을 때 회색으로 돼 있으면 이 클래스는 전혀 아무 데서도 써먹고 있지 않다. 이 클래스는 사용되는 곳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메소드도 다 회색이죠? 아직 사용되는 곳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이 클래스를 사용해야 될 텐데 일단 사용하기 전에 그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만든 클래스는 UML이라는 표기법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massBin이라고 되어 있고 앞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public이라는 뜻이에요. 플러스는 public. 그 다음에 get1 플러스 print class name, print number는 메소드 이름이고요. 가로 안에 있는 건 매개 변수 받아들이는 거고 UML 표기법에선 리턴하는 타입을 뒤에다가 콜론 다음에 적어줍니다. 그래서 int를 반환한다, int를 반환한다, 반환하는 게 없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클래스 표기법, UML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UML 표기법을 왜 설명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공부하시고 다른 책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좀 더 자바 다음 거, 웹 프로그래밍을 공부한다든지, 스프링을 공부한다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아니 디자인 패턴 같은 걸 공부한다든지 이런 걸 공부하실 텐데, 어, 그런 책의 저자들이 보통 클래스와 클래스의 관계를 표현하거나 할 때 UML 표기법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표기법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런 책을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기법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림만 봐도 아, 이게 이렇게 코드로 나와야 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제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만든 클래스는 이런 메소드 가져야 될 것 같아. 이런 메소드는 무슨 값을 매개 변수로 받아들이고 뭘 리턴할 것 같아. 라는 거를 프로그램 작성하기 전에 고민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클래스를 설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코드를 작성할 때는 시작이 반인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있던 클래스가 소스 코드로 내가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시작이 반이에요, 진짜로. 어, 키보드로 프로그램 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머릿속에서 먼저 구상을 하고, 그걸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가 메모리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메모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슨 연산자가 사용된다고 했었냐면 U라는 연산자가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매스빈이라는 걸 사용하는 매스빈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제가 작성해 보겠습니다. U에서 자바 클래스를 만들고 매스빈 테스트라고 클래스를 만들 텐데요. 모든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메소드를 가져야 된다고 했었냐면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배열의 args 요 메소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static이라고 불리는 메소드는 자 뒤에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static이라고 붙어 있는 메소드는 이 클래스가 전체가 메모리에 안 올라가 있어도 static한 메소드는 메모리에 올라가요. 즉 이 메소드 부분은 실행 가능한 상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바 버추얼 머신이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스태틱이 붙은 메소드는 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아도 이 메소드만 자바 버추얼 머신이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 메소드부터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 안에서 저희가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메스는 new 메스빈 이렇게 new 다음에 클래스 이름 가로고 닫았고 이 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생성자라고 했었죠? 이름만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선 잘 초보자들은 모르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난 잘하는데 왜 이렇게 또 여러 번 반복해? 이러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과정은 초보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랬어요? new massbin이라고 돼 있으면 massbin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그 인스턴스는 메모리에 올라가요. 자, 오늘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new massbin 가로 열고 닫았고 했을 때 메모리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 메모리가 그럼 무슨 메모리라고 하냐면 인스턴스는 힙이라고 불리는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힙 메모리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힙 메모리라는 곳에 new massbin이라는 인스턴스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메모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하자면 이 힙 메모리의 구조에 대해서 또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힙 메모리는 JVM, 그러니까 JDK 지금 11 버전을 사용하잖아요. JDK 버전에 따라서 힙 메모리 구조도 또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공부하신다면 그런 메모리 구조에 대한 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전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을 깊이 설명 안 하려고 해요. 왜 일부러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머리만 아프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선. 그럼 이렇게 흰 메모리에 만들어졌는데 이 흰 메모리에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요 매스라는 레퍼런스 변수가 가리킨다, 참조한다고 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참조한 상황에서 요 인스턴스를 이 매스라는 변수가 참조하는데
이 매스빈이라는 걸 사용할 때 이 매스라는 변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TV 사용할 때 뭐 사용합니까? 리모컨 보통 사용하죠. TV 사용할 때. 그거와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림으로 좀 설명하면 리모컨은 뉴 TV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좀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뉴 TV라고 돼 있는 건 실제 인스턴스가 짠 만들어지는 거예요. TV가 메모리에. 이거를 참조하는 게 변수가 뭐냐면 리모컨인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모컨에서 파워 버튼을 누르면 리모컨이 켜지나요? TV가 켜지나요? 리모컨의 파워 버튼을 누르면 리모컨이 켜지는 게 아니라 리모컨이 레퍼런스어는 가리키고 있는 TV가 켜지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스는 new 매스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메모리상에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요. 얘가 또 인스턴스예요. 혹은 오브젝트라고도 하는 겁니다. 매스빈이라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참조하는 변수가 이거죠. 이 인스턴스는 흰 메모리에 올라간다라고 했었어요. 흰 메모리에. 레퍼런스 변수는 이제 또 다른 곳에 올라가게 되는데 여하튼 매스라는 참조 변수가 이렇게 참조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매스빈은 뭘 갖고 있다고 했었냐면 메소드를 여러분 우리가 선언했었잖아요. 어떤 메소드를 선언했었냐면 이렇게 get1 플러스 print class name, print number 이런 이제 메소드를 갖고 있었는데 요 메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mess.get1 이라고 해주게 되면 이 메스가 참조하고 있는 이 객체에 get1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한다 이런 뜻이에요. 메스가 참조하는 이 인스턴스에 get1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항상 인스턴스를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코드를 작성해 보면 우리가 무슨 메소드부터 만들었었냐면 print class name부터 만들었었죠? 그럼 여기에 mess.print class name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messbin이라고 클래스 이름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메소드는 print number였어요. 매개 변수 정수를 하나 받아들여서 그 정수를 출력해줬죠. mess.print number라고 해주고 제가 5000이라는 값을 넘겨주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5000 넘겨받은 값을 출력한다고 했었죠? 출력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get1이에요. get1은 숫자를 리턴한다 했어요. 그러면 mess.get1 해주면 이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호출하게 되면 이 메소드가 어떤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반환을 하려면 어떻게 주느냐? 이 앞에다가 그 반환하는 걸 받아줘야 됩니다. 마치 난 공 던질 테니까 넌 받아 이런 것처럼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 get1은 정수를 리턴해 주니까 뭐 인티저 x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x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행해 보면 얘가 1을 반환한 됐죠? 리턴은 됐어요. 그러면 x는 1을 갖게 되는 거고 1을 출력하니까 1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플러스란 메소드였죠. 그럼 mass.플러스 해주는데 여기에는 정수값 두 개가 들어와요. x와 y. 그럼 200, 300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플러스란 메소드는 반환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반환을 해주기 위해서 인티저 뭐 그냥 밸류라고 할게요. 밸류는 해준 다음에 밸류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뭐가 나오냐면 두 개의 도안값 50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를 직접 사용해 본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메소드를 선언하고 그 메소드를 사용한 그런 예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클래스 표기법으로는 이렇게 표기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